2022년 12월 예규 판례 해설입니다. 자, 첫 번째 예규는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으로 중과 유예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2주택자가 그 중에 1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상가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표 1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이고 보유기간 기산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2020년 11월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고 다주택 중과 유예기간인 22년 5월 31일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 법령심의회의에서는 상가로 용도 변경한 날인 2020년 11월이 다주택 중과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 유예기간에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상가 용도 변경일까지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줄 수 없고 상가 용도 변경일 이후부터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예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다주택 중과 유예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1이 적용되고 이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예규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민특법 개정으로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중 아파트 임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고 나면 자동 말소가 될 것이고 자동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예규는 20년 7월 10일 이전, 즉 민특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민특법 개정 이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포괄 승계하고 자동 마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대별로 판단한다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장기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다만 부칙에서 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서 임대 등록하더라도 개정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중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예규는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이 아니라 18년 9월 13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해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부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 후 국유지를 불합받아서 유상 취득한 주택 부수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 부수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 공고 후에 국유지를 불합받았다면 주택 부수 토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인데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한 번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해당 사례는 A 거주주택, B 장기임대주택, C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 거주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과세로 양도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하긴 한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경과해서 거주주택 A를 과세했기 때문에 거주주택 A를 양도했기 때문에 거주주택 A가 과세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비장기 임대주택과 C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 C 신규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이용한 경우에 이 C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앞서 양도한 A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비로 비과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C주택은 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예규는 상당히 중요한 예규인데요. 앞서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2022년 10월 21일에 예규가 나와서 예규 형성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한다고 이미 예규가 나왔습니다. 이때 예규가 나올 당시에 멸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이 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물건을 판단한다고 예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20일 이후 비과세 대상인 1주택자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멸실 조건을 넣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용도 변경한 경우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부터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2022년 10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예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에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 취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정법상 사업의 종류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라서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기산도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본다는 예규입니다. 자, 다음 예규는 자동 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해서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 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다음 예규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중복 허용기간은 3년이었다가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으로 축소됐고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 2년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3년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이때 각 개정시마다 부칙에서는 개정일 이전에 신규주택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일시적 이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 부칙에서 말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규는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부칙 적용이 되지 않아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 이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예인데요. 자,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21년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자, 법인세 첨부 서류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명의개서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는 심사 결정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예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권에 해당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즉 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였는데 이때는 분양권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자가 그 중에 한 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멸실된 경우에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장기 일반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자동 말소된 경우에 8년 동안 임대 등록한 것으로 보아서 조특법 97조 3을 적용한다는 예규가 있는데 자, 요번 예규는 포괄 양수한 장기 임대주택을 민특법 개정 전인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후에 자동 말소된 경우도 조특법 97조 3이 적용 가능하다는 예규입니다. 자, 다음 예규는 조특법 97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조특법 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때 거주주택을 해당 주택에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97조의 2, 즉 조특법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이 말소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특법 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조특법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1주택으로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조특법 97조를 충족한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된 이후에 본인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특법 9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에 대한 내용인데, 소득세법 155조 20항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은 19년 10월 23일 이전에 민특법상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2월 10일 이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임대료가 기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살펴보면은 각 세법상 임대료 상한율 기준 금액은 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민특법 규정을 보면 민특법 규정은 19년 10월 13일 이전의 임대등록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음 계약이 기준이 되고, 자,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민특법 개정에 따라서 등록 당시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자, 조특법상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특법 97조 3의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 임대차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자, 다만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 임대차 계약이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특법과 조특법 규정을 살펴봤는데, 소득세법 규정은 이와 달리 2019년 2월 12일부터 임대료 상한율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정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 기준이 돼서 그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계약이 5%가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예규 판례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